세상 최대 쪽집게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기 셜록 홈즈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저희가요 지난 한 주 동안은요 금융 특집이었죠. 그래서 금융기를 쫙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기업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희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급할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의 취업 정보들 속속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류 광탈은 내가 막는다. 자소석의 연금술사 한정현. 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자소서계 남자에서 금융기로 갔다가 다시 자소서계 프로파일러로 오신 한정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번 주에는 금융권으로 잠깐 이탈을 했다가 오늘 다시 자소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프로파일러 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에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3번을 연속으로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금융의 노하우를 싹 빼느라고 저희도 힘들었는데 대표님 느낌 어떠셨어요? 제가 뭐 최선을 다한다고 뭐 준비도 하고 같이 뭐 반장님하고 우리 수민 씨하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다 드렸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어제도 저에게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금융회사의 취준생분이 메일을 하나 보내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좀 해줬는데 저희 방송을 조금 봐라.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아직도 저희가 할 역할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우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근데 그 학생도 이거 보고 나면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음은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금빛 찬란했던 돈소리 나는 금융특집을 뒤로하고 저희들이 오늘 새롭게 만나보게 될 기업은 저 역시도 어떤 기업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자, 새로운 기업을 다룰 때마다 우리 김수민 캐스터가 브리핑을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용의선상에 오른 기업 기대되는데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본격 취업수사 프로그램 공채를 잡아라. 오늘의 표적 공개 수배합니다. 1974년 7월 어느 날 저 멀리 남아공에서 복싱 선수 홍수환 아저씨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소리를 한반도 방방곡곡 울려 퍼지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이 기업이 대한민국 최초로 출시한 라디오 덕분이었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올시다 당신의 하얀 미소를 책임지는 치약을 국내 최초 생산 그 시절 엄마들의 자신감 동동구리무 최초 출시 그 밖에 전화기, 선풍기, 국산 냉장고까지 모두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를 함께해온 이 회사. 사돈지간 의리로 출범한 기업답게 여의도 한복판에 쌍둥이 빌딩 떡하니. 심지어 야구장에서도 쌍둥이 의리 과시하는 이 기업은요. 버블버블한 세탁기는 물론 특히 냉장고 성능이 좋아서 얼음을 기똥차게 얼린다는데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혹시 엘사? 아니죠. 어떤 기업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 세계 스마트워치 패널 시장 1위. 글로벌 탑 기업으로 우뚝 선 사랑해요가 생각나는 그 이름. 쌍둥이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LG그룹. LG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에 4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인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기업 LG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공채를 잡아라에서 준비한 LG그룹 공채 완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만나실 기업은요. 엘사입니다. 네. 엘사. 진짜 Let It Go의 그 엘사가 아니고, 저희 엘사, 우리나라 L 하면 느껴지는 엘사인 LG그룹입니다.
LG그룹 지금 사실 하반기 공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요즘에 그 모든 기업들의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하는 탈스펙 그리고 직무 중심의 이 트렌드가 LG그룹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기존에 LG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제일, 아니면 뭐 성능 제일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도 탈스펙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LG는 지난 하반기 10대 그룹 중에 처음으로 입사 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인 어학 증명서나 자격증 같은 스펙 입력란을 없앴다고 들었어요. 또 주민등록번호나 사직, 가족 관계 같은 불필요한 개인 정보란도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LG에서 지금 선발하는 그런 어떤 인재의 기준을 보게 되면 탈스펙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LG 하게 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라이트 피플이라고 하는 가장 합리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채용 부분에서 열정과 실행 그리고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금 채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right people은 뭐 해석하자면 올바른 인재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걸 처음 다룬 건 아니고요. 그쵸. 네, 한번 CJ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었죠.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기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 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자, LG 하게 되면 지금 합리적인 인재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런 right people을 원하는 LG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그룹의 조직적 특성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LG 하게 되면 성과에 관련된 네. 부분으로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기업으로 지금 그렇군요. 정평이 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 성과에 따른 개인의 목표치라든지 팀의 목표치를 성과급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내에서도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LG가 또 계열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취준생들이 단연 가고 싶어하는 곳은 바로 LG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또한 이 LG 제품들이 몇 가지 집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친숙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제품 부분이 우리나라 1, 2등을 앞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LG전자 하게 되면 이제 기술 혁신의 선도 기업이라고 저희가 네. 표현을 할 수가 네.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모태 출발점상에 보게 되면 네. 엔지니어분이 기업의 모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보게 되면 또 그리고 굉장히 128개국의 현지 법인과 다국적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전년도 매출을 보게 되면 뭐 59조 한 4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8만 3천 명 정도 직원들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구나. 네네. 네. 자, 사실요. 저기 대표님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네. LG전자에서 나온 이 그 세탁기가 2개가 된 게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사달라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와이프 얘기가 이거는 주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 LG 제품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안 쓰는 게 없잖아요. 보면 TV, 핸드폰, 에어컨, 세탁기, 노트북. 뭐 냉장고. 완전히 저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해외에 나가면 LG가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유명한 회사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해외를 한번 나가보시면 네. 공항에 있는 TV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L사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 초에 그 신년사를 좀 보게 되면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좀 선발을 하자. 네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저희 우리 공채를 잡아라는요. 신년사까지 다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진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LG전자 부회장이 올 초 신년사를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성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의 기회를 확보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요? 자, 이 보게 되면 네.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직원들이 똘똘 뭉친 조직이다라는 그런 네네. 어떤 부분으로 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인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인재 채용 역시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LG전자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과연 네. 어떤 인재를 구하고 있나요? 자, LG전자 인재상 웹사이트 보게 되면 딱 먼저 저도 뭐 주위에 네네. 엘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게 되면 LG웨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LG웨이는 신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신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우리 취준생 분들께서 보면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쵸, 늘상 맞습니다. 방송할 네네. 때마다 나오는 얘기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인재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재상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에 도전하는 인재.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꾸준히 실행을 배양하는 정정당당한 인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떡하니 나와 있는 인재상이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인재상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약간 우리가 늘상 보는 학교 교원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다른 기업하고 달라라고 하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에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 경쟁하는 요 얘기가요. 사실 여러분 제가 L사 출신인데요. 저도. 그렇죠. 네. 예.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고 이런 걸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를 곱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인재상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쓸 때 이 안에 녹여야 된다는 게 우리의 진짜 큰 과제 아닙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엘사의 인재상을 보면 그렇게 뭐 튀거나 이런 어떤 부분은 뭐 네, 지향하지는 그런 것 않습니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엘사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자. 그러면 항목을 살펴볼까요? 네네. 네. 좀 항목을 살펴보면 네.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네. 그리고 역량, 관심사 이런 부분 그리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의 열정과 역량을 좀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좋겠고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경험과 실패를 했었던 적이 있는 그런 어떤 경험, 거기서 배운 점,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계획, 꿈, 비전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자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수민 씨, 네. 이게요, 지금 보면 되게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자소 쓰는 친구들 볼 때는 와, 쉽지 않겠다 싶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평범한 자소서일수록 더 튀게 네. 또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게 쓰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저는 때는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느끼냐면 야, 이렇게 약간 무난한 질문들은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맞아요. 너 뭐 이러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내라 그러면 잘 쓸 것 같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재상을 녹여야 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대표님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재상에 녹여야 될까요? 자, 인재상에 관련된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주 사소한 경험했던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지 이런 어떤 경험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녹여질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LG 자소서의 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이 했었던 역할을 좀 잘 표현하는 게 좀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이 되느냐, 그리고 관심도는 언제부터 끝없이 표현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직무 관련 경험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험이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런 점들을 잘 써서 결국 합격에 이른 합격 자기소개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물론이고요. 그 LG전자 R&D 부분 직무에 지원한 합격자의 자소서를 저희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수민 씨가 이번에도 네. 좀 준비를 좀 해주시죠. LG전자 합격 자기소개서를 재구성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사고,
이족 보행 생활 로봇 프로젝트 기획 초반 로봇의 조종 장치를 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은 개발이 익숙한 윈도우 기반의 PC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지만 저는 모바일 기기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의 불편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와 도전이 더 중요하다며 팀원들을 설득했고 교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비슷한 주제의 다른 팀을 제치고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 수업에 관한 얘기인 것 같죠? 네. 네, 실질적으로 뭐 다른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업에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했었던 부분을 자기가 내 직무에 맞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친구들이요, 어디 직무냐면 R&D 부서니까 이제 기술직이잖아요. 네, 기술 개발하는 직인데 질문이 본인이 이룬 큰 성취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공계 친구들 R&D 쪽에서는 사실 실패 경험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다행히 늘상 있을 수 있는 이런 팀플이라거나 아니면 공모전 준비에서의 문제점을 담담하게 근데 실제 사례가 확실하다는 것으로 풀어냈는데 자기가 왜 했는지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뽑은 거 아닌가 싶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으로 제가 요약하게 되면 네. 인재상하고 바로 맞는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오, 그러니까 네. 합리적인 인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열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아니면 상대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융합하고 통섭했었다라는 이런 어떤 예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직무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런 영향이 같이 옆에 있는 타 부서 간에 어떤 링크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그런 부분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취준생들이 이런 경험, 직무 능력을 써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다른 뭐 거창한 경험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이런 학교에서 했던 팀플이나 수업 자체도 잘 녹여낸다면 자신의 직무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학부 내에서 시간 안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 안에서 아니 커리큘럼 안에서 내가 참여했었던 프로그램 그런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발휘했었던 그런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좀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뭐 너 성공한 게 뭐냐, 실패한 게 뭐냐 했을 때 거창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지만 거기서 네가 어떤 걸 배웠냐. 또는 어떤 작은 거, 소소한 거 있죠,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그 과정을 더 궁금해하는 거지. 그 성과가 얼마나 컸냐, 작았냐 이거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범위는 아니고요.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공계인 친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특징이 있군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점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정확히 잘 녹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재상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팀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제 대표님 얘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의 질문은요, 그 인재상을 알아보는 명확한 기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표님, 말 나온 김에 다른 항목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직무와 관련해 10년 후 본인이 어떠한 기술로 지금 성장을 할 거냐, 기술가로 성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의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수미 씨가 좀 녹음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자기소개서를 재구성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전자에 입사하면 단기적으로 성실히 교육을 받고 회사에 적응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룹 내외의 협업이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스마트카 전체를 연동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LG전자가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10년 후에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성장하겠습니다. 전기차를 넘어 LG전자의 모바일, 가전제품 등을 모두 제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IoE 세상을 열 운영체제 개발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야,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읽으려니까 힘들어요. 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확실하게 이 친구는 알고 있다. 자기 목표가 명확하다. 어디에 있다, 네. 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탐이 날 것 같습니다. 욕심 나죠? 네네 맞습니다. 또 바로 10년으로 말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말해놔서 더 뭔가 맞습니다. 신뢰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요. 예전에 제가 한 지난달 정도에 실제 LG전자에서 이렇게 인재를 채용하는 분 중에 높으신 분을 만났는데요. LG전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그 산업 어떤 성장 동력으로 전기 자동차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전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도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LG가 가지고 있는 비전하고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성장을 할 건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LG전자의 자소서 팁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소신과 열정, 진심을 좀 잘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자기소개서 시간을 매일 해오면서 내가 만약 채용 당담자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 왜 이 친구가 LG전자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읽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수미 씨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꼭 집었어요. 네? 꼭 집었어요. 꼭 집었어요. 꼭 집었어요.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Y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우리 지원자들도 자소서에 뭘 써야 될지 모를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채용 담당자라면 어떤 애를 뽑을까? 생각만 바꾸는 것으로도 저는 확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또 소신과 열정 이런 부분이 자기소개서에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게 작성을 하면 그 진심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어저께요, 모 그룹에서 신입사원들이 그 채용 설명회 때 특강을 갔는데 그 특강하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너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했대요. 리더십 얘기인데 저는 사실 리더십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말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잘 서포트하는 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나중에 꼭 생각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그런 걸 했는데 리더십은 없지만 좋은 팔로워십을 자기는 갖추고 싶다라는 진심을 전달했더니 오케이, 넌 좋은 인재다 해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표님 말씀하신 진심을 꼭 전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LG와 인기계열사였던 LG전자의 실제 합격 자소서를 봤는데요. 대표님 혹시 내일은 안 나오십니까? 내일은 제가 자리에 없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네, 다음 주를 기약하는. 네, 저희가 이제 금융특집하고 또 LG그룹의 첫 관문인 자소서 봤잖아요.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용 기준이기 때문에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페이퍼에 그럼 자기소개서에 잘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정현 대표님하고요, 김승 캐스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공채를 잡아라는요, LG그룹의 자소서를 보았습니다. 내일은 당연히 인적성 갑니다. LG그룹의 인적성의 언어 이해 분야에서 박영진 강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됩니다. 직방!